투자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데드크로스라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던진 리플의 XRP를 비트와이즈랑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기관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들은요, 이 자산이 삭제되는 과정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가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이동하는 손바뀜의 현장인 겁니다. 뺏길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오직 본질을 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2025년 11월 이번 달 암호화폐 시장은요, 특히 리플 XRP에게 극단적인 이분법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기술적 지표들이 데드크로스를 가리키면서 2025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자 심리, 극도의 공포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소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시장을 이탈하고 있고요. 11월 중순 이후에 가격이 2달러 지전을 하회하면서 1.91달러 선까지 밀리는 이 가격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표면적인 가격 하락의 이면을 살펴보면요, 정반대의 현상들이 관측이 된다는 거. 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가속화되고 있고, 비트와이즈나 카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여러가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주도하는 현물 ETF 시장은 현재 출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라거나 이더리움 ETF에서 시장 자금이 유출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디커플링 현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과 자금 흐름의 괴리, 심층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가지고 지난 2016년, 17년 사이클과의 역사적 프랙탈 비교하면서 현물 ETF의 구조적인 영향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유동성 메커니즘과 최근에 급하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 전략 자산 담론의 실체까지도 전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 상황이 단순한 조정 하락기가 아니라요, 이 소유권들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국가 권력급 인프라로서 이전되는 이 거대한 손바뀜의 과정임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한 맥락의 이해가 필수적이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엑스파이낸스 불 측에서는 현재 시장 패턴이 2016년 말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함을 지적을 했어요. 2016년 4분기 XRP는 0.0054달러라는 극단적인 저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당시 시장 분위기는 현재랑 마찬가지로서 프로젝트 실패, 은행 채택 불발이라는 비관론들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시기에서는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의 전조였습니다. 2017년 초부터 시작된 상승세는요, 2018년 1월가 사상 최고가인 3.84달러 기록하면서 저점 대비 약 55,000%라는 천문학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폭등 직전에 발생한 마지막 하락입니다. 여기서 세력은 본격적인 가격 상승 단계로 진입하기 전 이 시장의 약한 손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가격 눌림목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현재 2025년 11월 차트 구조가 이와 유사한 축적 단계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한다, 관련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일봉 차트상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데드크로스는 장기 약세장의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XRP 가격은 2.2달러 주요 지지선 이탈하면서 2.14달러, 심지어 1.91달러까지도 밀리면서 기술적인 매도세를 유발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거시적 유동성 장세에서의 데드크로스는 종종 베어 트랩으로 작용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온체인 데이터가 기관의 매집을 가리키고 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하락 신호들은요, 이 기관이 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공포 구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2016년 말에도 유사한 기술적인 붕괴가 선행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죠. 일단은 2025년 11월 이번 달은 XRP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미국 내에서 복수의 XRP 현물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카나리 캐피털,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과 그레이스케일 여러가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잇따라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데이터는 가격과 유입량의 괴리인데요.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ETF 출시는 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가격은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유입 데이터를 보면은 그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는 거. 이 카나리 캐피털 출시 첫날에 5,800만 달러 거래량 기록하면서 2025년 출시된 900개 이상의 ETF 중에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바가 있었죠. 출시 3일 만에 누적 유입액이 2억
6,8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첫날에 1억 76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초기 5억 달러 자산에 대해서 0.34% 정도의 운영 보수를 면제하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누적 유입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 기준으로 XRP ETF 전체로 4억 2,200만 달러, 엄청난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명확한 결론까지도 제시를 남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17억 달러가 유출되는 동안 XRP ETF로는 시장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가 이미 차기 주도 섹터로서 XRP를 지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 하락은 ETF 운용사들이 장외거래 OTC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가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 측에서는요, 리플 XRP를 상당히 흥미로운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13년간의 운영 기록과 높은 거래 처리량을 강조를 남겼고, 현재 기관들이 XRP를 매집하는 방식은 개개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장가로서 긁어 올려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ETF 설정과 환매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통 물량을 흡수해서 이 잠김 효과까지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현재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에 12개월 동안 최대 7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XRP ETF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남기고 있고, 현재 리플 레저 재단의 모델링에 따르면요, 월 6억 달러 정도 규모의 OTC 매집이 지속될 경우 유통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쇼크가 발생해서 이론적으로 가격이 1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출시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단순한 신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XRP 생태계의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기폭제와도 같은데요. 2024년 12월 달에 출시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5년 11월 시점, 여기서 RLUSD의 시가총액은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1278%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RLUSD는 전체 USD 스테이블코인 중에 10위권에 안착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RLUSD의 배포 구조입니다. 현재 약 80%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또 20%는 리플 레저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더리움의 거대 생태계를 활용을 하되 이 점진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또 속도가 빠른 리플 레저로 비중을 옮겨올 전략적 포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 레저 기반의 RLUSD 발행량은요, 3,74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더리움 대비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RLUSD의 거래량 증가는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가 전송될 때마다 네트워크 수수료로서 소량의 XRP가 소각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강력한 메커니즘은 이 모든 리플 레저 트랜잭션은 스팸 방지를 위해서 최소 0.00001 XRP를 소각합니다. 이 네트워크 부하가 걸릴 경우에 이런 비용들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RLUSD를 통해 가지고 국경 간의 결제, 기업 간의 송금, 소매 결제가 활성화될수록 소각되는 XRP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의 EIP1559 소각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XRP를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변모시킬 거고, 악셀라 공동 창립자 측에서는요, RLUSD 거래가 주로 리플 레저랑 XRP EVM 사이드 체인에서 정산될 거고, 이런 것들은 XRP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즉 RLUSD의 성공은 곧 XRP의 가치 상승으로 귀결되는 구조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점은 미국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을 위한 전략적 금융자산으로서의 XRP라는 제안서입니다. 맥시밀리언 스타우딩거 측에서는요, 여기서 작성한 이 문건에서 단순한 민원을 넘어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도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이 제안서 안에는 수학적인 오류, 예를 들면 비트코인 2,500만 개 매수한다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개인의 제안일 뿐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요, 이런 논의 자체가 미국 SEC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XRP가 단순한 민간 코인을 넘어가지고 국가 금융 인프라의 옵션으로서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가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이 향후에 국가 차원의 매수세라는 전례 없는 초강력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데이터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 하락세 속에서 3억 1천만 개 정도의 XRP가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이체가 됐는데요. 이게 거래 가능한 유동성이 현재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전형적인 고래 매집 신호입니다. 반면에 며칠 전에 비트코인 기준 9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전반 조정장 속에서 개인분들께서 공포의 물량을 많이 던지셨습니다. 특히 2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지갑 중에 일부가 ETF 출시 직후에 2억 개의 토큰을 매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출회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ETF 운용사들의 매수세가 이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데이터는요. 현재 건전한 조정인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월달 83.6억 달러에 달했던 미결제 약정은 11월 21일 기준으로 35.7억 달러까지 급감했고 여기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투기 세력이 청산되거나 시장을 떠났습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시장에 거쳐있던 거품이 제거되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 향후에 반등할 때 더 가벼워진 포지션 덕분에 더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2016년의 프랙탈, ETF라는 제도적인 파이프라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라는 이 정치적인 순풍이 만나는 퍼펙트 스톰의 눈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에서 2.2달러 구간에서 바닥을 다질 거고 또 ETF 유입량에 따른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데드크로스에 따른 기술적인 매도세가 진정만 되어준다면은 또 한 번 다시 강력한 XRP의 반등세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 RLUSD의 유동성 소각 효과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 은행권의 본격적인 채택권으로 인해 가지고 전고점 3.84달러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2026년부터는 공급 쇼크로 인해 가지고 수직 상승 가능성 충분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난 2018년 554배 폭등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시장을 떠날 때 시작됐었죠. 지금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조용하게 하지만 공격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 이 차트의 50일선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요. 이 개미들에게 신선한 공포의 신호였었지만 역사적으로 스마트머니에게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가지고 미 달러 패권을 방어하거나 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프로토콜로 격상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이 공포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미래의 부를 기관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랑 다를 게 없겠죠. 변동성을 견디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신뢰하세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매매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올라갈 때 팔 준비랑 내려갈 때 살 준비를 미리 해두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원칙 매매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요. 이 원칙이 어려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원칙을 사전에 세워두는 습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마음은 들뜨고 떨어지면 또 마음은 급해지는데 이 감정이 한번 끼어드는 순간 계획은 흔들리고 결국에 시장이 아닌 감정을 따라서 매매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도요.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타점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시면서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습관화하시는 게 건강한 투자 매매 습관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도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단기 고점 목표 타점을 미리 걸어놓으시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단기 저점 타점도 미리 걸어놓는 거. 이 두 가지가 원칙 매매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팔아야 내 돈이라는 이런 말들은요. 정말 오래된 말들이지만 이 투자 시장에선 지금도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또 매도를 못하면 그거는 눈으로만 보는 수익이고요. 욕심이 슬쩍 들어간 순간 좋았던 기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 수도 없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 매매의 핵심은 내가 욕심에 흔들리기 전에 미리 매도를 걸어둘 줄 아는 거, 그리고 공포나 걱정에 휩쓸리기 전에 미리 매수를 계획하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걸어둘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원칙입니다. 이런 습관만 제대로 잡히신다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나만큼은 덜 흔들리고 결국에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더 좋은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요. 이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그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